안녕하세요. 식물집사 안혜진입니다. 이번에는 홈가드닝 주제 중에서도 저희가 다육식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김새가 관엽식물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좀 잎이 통통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육식물은 자기 몸 안에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습에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육식물들은요, 원산지가 사막이나 고산지입니다. 와, 사막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일단 굉장히 메마르고 또 고온의 환경이죠. 그렇지만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가 축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존을 해올까요? 네, 다육식물인 것처럼 이 몸 안에 평소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건조하고 그리고 해가 많은 환경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아, 내가 집에서 키울 때도 또는 다른 실외 공간이나 실내 공간에서 이 다육식물을 잘 키우고 싶다 하시면 최대한 사막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육식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큰 장점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육식물은 저 같은 경우에 이 손바닥만한 다육식물도 일주일에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식물 집사에게 특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육식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식물들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아주 잘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무를 한다거나 막 습도 관리를 신경 써줘야 한다거나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편하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공간에 내가 식물을 키우고 싶다 하시면 다육식물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다육식물은 생김새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육식물은 꽃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식물은 만세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김새가 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만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 단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햇빛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두운 곳이나 실내에서도 빛이 거의 없다면 이 다육식물은 좀 키우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과습에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면 내가 깜빡하고 물을 너무 자주 주었다. 흙이 축축한데 또 물을 주었다. 이랬을 때 이 다육식물이 과습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몸이 젤리처럼 서서히 녹기도 합니다. 아니면 한쪽 부분이 시커멓게 변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아차, 과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식물을 빨리 흙 속에서 한번 꺼내서 뿌리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다육식물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육식물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물주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육식물은 한번 과습에 시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물주기에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물을 줘야 할까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의욕이 넘치셔서 분갈이를 하셨어요. 자, 이제 물을 줘야겠지 하고 물을 듬뿍 주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장이나 하원에서 이미 물을 듬뿍 먹은 채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줘야 하냐면 다육식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육식물이 몸에 수분이 많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볼이 빵빵해지는 것처럼 이 식물도 굉장히 젤리처럼 빵빵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을 주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 다육식물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다육식물의 아래쪽, 하엽이라고 하는데 아래쪽 잎이 시들어서 낙엽이 지듯이 툭툭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굉장히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신호인데요. 이럴 때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 되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줘야 하냐면 통통하던 다육식물에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때가 나 이제 목이 말라 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 관리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 빛도 강조해도 또 과하지 않은데요. 사막을 떠올려 보세요.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식물에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하냐?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밝은 햇빛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시켜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바람이 잘 통해야 이 실내 공기가 깨끗하고 흙도 적정 시간이 되면은 잘 마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도 깨끗한 공기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셔야 건강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육식물은 어떻게 분갈이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육식물도 마찬가지로 식물의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왔을 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식물은 좀 천천히 자라는 편이다 보니까 뿌리가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정말 한참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뿌리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몇 년씩 이렇게 화분에 둬도 되느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식물이 한 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새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갈이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봄, 가을에 날씨가 조금 편안할 때 그리고 식물의 성장이 멈춘 듯 할 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분갈이를 해야 되실 때는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화분의 크기인데요. 화분의 크기를 고르실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화분의 크기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막 빠르게 성장을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성장이 느린 편인데요. 그리고 과습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기존의 화분의 크기와 비슷하게 분갈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화분에서 식물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압력을 주시면 식물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터실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흙들은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뿌리가 혹시 상한 부분이 있다, 너무 시커멓다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식물에게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식물을 조금 대기를 시켜두고요. 자, 배수망도 역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배수 구멍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육식물은 흙의 배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역시 뭐 한 4분의 1 정도 제가 이번에는 난석이 아닌 조금 더 작은 입자인 마사토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의 높이를 역시 확인해야 됩니다. 식물의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뭔가 살짝 딱 맞는 듯하게 심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흙을 넣기 전에 흙을 어떻게 배합해야 되는지 가장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딱 분갈이 흙과 그리고 마사토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두 재료를 여러분들이 7:3 또는 8:2 정도까지 섞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토의 비율을 높여서 물 빠짐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재료들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분갈이의 지금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마사토를 이 흙 쪽에 넣어서
뭐 정확하게 7대3, 8대1을 제가 뭐 손으로 알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이 흙을 이렇게 섞어서 네, 육안으로 봐도 마사토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반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흙을 이제 그대로 분갈이에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식물을 네, 여기다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가 화분 속에 잘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네, 살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넣으실 때는 항상 뿌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네, 잘 흙에 덮이도록 해주시고요. 네, 남은 흙은 조금 정리를 해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기 전에는 식물이 좀 흔들흔들 하니까 이때는 식물을 특히 조금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네, 조금 이렇게 두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흙이 조금 노출되더라도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이대로 네, 식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식물이 미세한 주름은 있지만 아직 물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로 실내에서 조금 밝은 곳에 두시면 좋고요. 이게 항상 뭐 밝은 빛이 좋다고 하니까 분갈이 하자마자 아주 떼학볕에 바로 내놓기보다는 분갈이를 한 직후에는 조금 식물도 예민한 상태여서 적당히 밝은 곳에 두셨다가 한 1, 2주 지나고 나서 얘가 가장 좋아할 만한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육식물 저희가 함께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습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고 최대한 밝은 환경에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는 물 빠짐이 아주 원활하도록 조금 굵은 자갈이나 모래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다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육식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가드너의 로망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허브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물집사 안혜진이었습니다. Go!